건장한 체격에 구렛나루를 기른 이 중년 남성의 이름은 켄 맥클로이입니다. 1981년 7월 10일 뜨거운 대낮 여름, 이곳은 미국 미주리주 작은 마을 스키드모어의 동네 선술집 앞입니다. 술집에서 한잔 마시고 차로 돌아온 맥클로이. 옆자리엔 그의 아내가 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십 명의 동네 사람들이 맥클로이의 차 앞으로 모여들어 둘러쌌습니다. 맥클로이를 향해 수십 발의 총탄이 발사됐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흩어지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마을 사람들은 이 남성의 죽음을 모른 척 했던 것일까요? (1934년) 미주리주 스키드모어 마을에 조금 떨어진 양동 농가에 16명의 자녀 중 15번째로 태어난 켄 맥클로이. 그의 부모님은 캔자스와 오자크에 살다 스키드모어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자라던 그에게 어느 날 사고가 있었습니다. 건초마차에서 떨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친 맥클로이는 머리에 임플란트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지만, 어려서부터 자기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들을 원망하며 자랐고, 학교에서는 4학년 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키도 또래 아이들보다 비교 불가할 정도로 훨씬 크고 덩치도 컸기에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겁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5살인 8학년에 학교를 중퇴하자마자 동네에서 너구리 사냥꾼, 소몰이꾼, 좀도둑, 그리고 바람둥이로 명성이 자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범죄 경력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고 점점 더 대범해지면서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약 400여 명의 주민이 살던 스키드모어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20년 동안 동네 깡패로 군림한 맥클로이. 그동안 한 나쁜 짓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공유, 휘발유, 주류, 골동품 및 가축절도와 방화, 폭행, 강도, 심지어 아동 성추행과 강간을 포함해 20개 이상의 범죄로 여러 번 기소가 됐었지만 단 한 번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보복을 두려워한 주민들이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길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죄짓고도 감옥살이 한 번 안 한 것이 그에게 근자감을 심어준 건가요? 주민들은 동네 악당인 그를 꺼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한 모든 일은 법을 위반한 것이었고, 어떤 문제를 일으켰든 아무도 그에게 맞설 배짱이 없었습니다. 아주 큰 키에 120kg가 넘는 거구이기도 하고, 그에게 말대꾸를 해선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개차반이 항상 차고 다니던 총을 언제 꺼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맥클로이는 동거와 이혼을 하면서 모두 4명의 아내가 있었고 10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1971년 그의 마지막 아내 트레나를 만났을 때 놀랍게도 그녀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트레나는 14살에 임신을 해 9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맥클로이의 세 번째 아내 앨리스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맥클로이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미성년자 트레나에 대한 강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앨리스와 이혼하고 트레나와 결혼했습니다. 말이 결혼이었지 혼인신고만 한 겁니다. 두 어린 맥클로이의 부인은 남편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가정폭력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벗어나기 위해 트레나는 출산 후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맥클로이가 그들을 추적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고 결국 트레나를 다시 데려오게 됐습니다. 화가 잔뜩 난 맥클로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트레나의 부모님이 외출했을 때 그 집으로 가 애완용 개를 총으로 쏴 죽이고 집에 불을 놓아 태워버렸습니다. 1976년에는 마을 농부에게 총을 쏴 기소를 당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질질 끌다 결국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맥클로이를 그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더라도 동네 깡패의 막장 생활의 최후는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한 식료품점 직원이 맥클로이의 자식 중 한 명을 절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가게의 주인은 70세의 보엔 씨입니다. 잠시 후 소식을 들은 맥클로이가 그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복이 걱정된 보엔 씨의 아내는 모든 일이 단순한 오해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으나 맥클로이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노부부에게 공포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식료품점 밖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 부부를 밀어넣고 못 나오게 한 뒤 하늘에 총을 쏘며 겁을 줬습니다. 이날 노부부는 다치지 않았지만 며칠 뒤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식료품점 하역장에서 일을 하던 보엔 씨는 갑자기 나타난 맥클로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엽총을 들고 빠르게 보엔 씨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 맥클로이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보엔 씨의 목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다행히도 보엔 씨는 목에 총상을 입는 부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이 일로 술렁였습니다. 맥클로이는 그 총격으로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은 그를 구속하지 않고 항소할 때까지 그를 석방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맥클로이가 어떤 식으로든 해코지를 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처음 주지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주 의원들에게 탄원서를 써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던 주민들은 마을 안에서 해결하기로 합니다. 자경단을 결성해 스스로 보호하기로 한 것이죠. 같은 시간 맥클로이는 소총 한 자루를 들고 마을 회관 근처의 선술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거기서 목을 축이는 동안에도 열띤 회의를 하던 마을 주민들. 그들은 마을의 악당을 없애는 것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엔 씨가 그에게 총상을 입고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또 다른 주민이 맥클로이에게 총을 맞아 죽을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회의 중 맥클로이가 선술집에 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보안관은 주민들에게 맥클로이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라고 지시했지만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회의가 끝나자마자 선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에 세워진 픽업 트럭에 맥클로이가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엔 그의 아내 트레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십 발의 총성이 그 차 앞에서 울렸습니다. 그 몇 초가 지나자 잔뜩 겁을 먹은 트레나는 차 문을 열고 나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고 주민들은 별일 없었다는 듯 모두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맥클로이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마을 이장과 보안관을 포함해 6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놀라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맥클로이를 혐오했지만 수사는 진행됐습니다. 지방 및 연방 당국에 의한 대규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여러 탄피를 발견했고 탄도학 결과 맥클로이를 사망하게 한 두 발의 총탄은 각기 다른 두 명이 발사한 것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각자 다른 위치에서 발사된 총탄이었습니다. 수많은 목격자가 조사를 받았지만 그들 모두 누가 총을 쏘았는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스키드모어 마을에 어느 누구도 자백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에서 어떠한 기소나 혐의도 내려지지 않았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당시 스키드모어 살인사건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침묵이 알려지며 미국 전 국민의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뉴스와 신문에 이야기가 실리고 나중엔 이를 기반으로 드라마와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마을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스는 무거운 이야기를 전해드리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은 언제나 안전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무스 융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